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소재 북한 건설회사 노동자 10여 명이 최근 국가계획분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귀국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현지 대북 소식통은 북한 건설회사 노동자 10여 명이 상반기 국가계획분 자금을 못 낸 악질 대상들로 찍혀 이달 초 북한으로 송환됐다며 지난 6개월간 국가계획분을 달성하지 못한 이들을 즉시 귀국시키라는 대외건설지도국의 지시가 7월 중순에 내려졌고 그 결과 이달 초 일부 노동자들이 귀국 조치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지 북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귀국 조치된 이들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지만 조국으로 돌아가면 비판받고 다시 해외에 나오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번 지시는 고질적으로 계획분 수행을 못하는 대상들과 작업소, 회사 전체에 대한 일종의 경고나 같다고 말했다.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올해 상반기 국가계획분을 달성하지 못한 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와 북한의 통제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 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북한 건설회사의 일감이 작년에 비해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들었다며 북한 건설회사가 돈을 벌려면 러시아인, 고려인, 한국인 등 국적 불문 다양한 건설 대방과 청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인데 국가의 지침은 러시아인만 상대하라는 것이어서 돈을 벌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와 전쟁 여파로 건설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지도 못하게 통제하고 있어 북한 건설회사들의 외화벌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계획분 달성이 지난한 상황에서 결국 책임은 노동자들이 지게 돼 본국으로 송환된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귀국 명령을 받은 북한 노동자들은 귀국 직전 러시아 현지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중고 옷과 신발, 가방 등을 마구잡이로 주워 이를 자신들의 귀국짐에 고스란히 담아 북한으로 되돌아갔다는 전언이다. 이는 값비싼 전자제품, 악기 등을 들고 귀국한 러시아 주재 북한 영사관 직원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북한 노동자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줄 선물은커녕 러시아인들이 버린 옷가지들도 겨우 들고 갔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몇몇 러시아 사람들은 국가의 외화를 벌기 위해 외국에 나와 손에 돈 한 푼 쥐어보지도 가족에게 뭐 하나 사다 주지도 못하고 분리수거된 물건을 가지고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에 동정심이 생긴다면서 불쌍하고 가엾게 바라봤다고 전했다. 한편 소식통은 북한 건설회사 관계자의 말이 이달 중으로 니즈니 노브고로드 북한 건설회사에 60여 명의 노동자들이 새로 온다고 한다면서 10여 명이 들어가고 60여 명이 나오는 것은 국가계획분 미달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져 러시아 현지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긴장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주재 북한 영사관의 일부 직원들이 최근 북한으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신 가전제품과 값비싼 악기를 개인 이삿짐에 가득 실어 귀국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건설 노동자 수명이 본국으로부터 귀국 지시를 받은 일부 북한 영사관 직원들의 개인 이삿짐 싸는 일에 동원됐다. 이번에 귀국 지시를 받은 북한 영사관 직원들은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로 러시아에 파견된 지 최소 4년이 넘은 이들로 전해졌다. 이들이 포장한 귀국 이삿짐에는 옷, 신발, 가방, 화장품, 이불 등 각종 소지품을 비롯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세탁기, 냉장고, 대형 TV 등 가전제품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가전의 경우에는 일반 북한 주민 가정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최신식 제품이 대부분이라 이삿짐 싸는 일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영사관 직원마다 이런 가전제품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피아노, 아코디언, 바이올린, 플루트 등 값비싼 악기도 없는 게 없어 노동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길이 12m, 혹 2.5m, 높이 3m가량의 컨테이너 하나에 영사관 직원 한 명의 개인 짐이 실렸는데 한 노동자는 이 컨테이너에 짐이 다 실리지 않을 만큼 가구와 전자제품 등 개인 살림이 많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컨테이너에 실린 북한 영사관 직원들의 귀국 이삿짐은 배편을 통해 북한 원산항을 거쳐 평양으로 운송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영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최신의 값비싼 물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외화 수입이 짭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러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데다 양국 간 다양한 교류도 이뤄지고 있어 러시아 주재 북한 영사관 직원들은 다른 나라에 파견된 외교관들보다 상대적으로 외화를 벌 기회가 더 많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이에 북한 외무성 일꾼들도 러시아 파견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영사관 직원들의 개인 이삿짐 포장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은 종일 짐을 싸고 날랐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하루 내내 일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는 꽁노동이라며 노동자들은 고생만 하는 것을 잘 알기에 누구도 이런데 불려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회사 간부들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러 간 항공 운행이 원활해지면서 편지나 현금을 북한으로 보내주는 민간 송달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이를 통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한 달여 전부터 러시아에 있는 북한 주민이 항공편을 통해 본국으로 편지나 현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현금을 보내주는 사람을 송달자라고 부르는데 주로 러시아 북한 영사관에 근무하는 외무성 직원들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들의 송금 부탁을 들어주고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면서 개인 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이전에도 북한 영사관 직원들은 이런 송달 사업을 통해 돈벌이를 해왔다고 한다. 코로나가 터지면서는 북러 간 항공 운항이 끊겨 편지나 현금 송달 사업도 중단됐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최근 북러 간 항공편이 수시로 운행되자 영사관 직원들이 송달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은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월급을 귀국 전 한꺼번에 정산받는 군인 건설 노동자들과 달리 3인 노동자들은 매달 월급을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돈을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돈을 넣어둘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분실의 우려가 커 항상 돈을 가슴에 품고 다닌다는 게 소식통의 얘기다. 특히 숙련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주어진 업무 외 야간에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두기도 해 챙겨야 할 돈이 더 많다. 그래서 이들은 현금 송달 사업이 재개됐다는 소식에 서둘러 송달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과거에는 송달자를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보낼 때 송금하는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했으나 현재는 북한 내에서 이동이 원활치 않다는 이유로 지역에 따라 25%에서 30%를 수수료로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500달러를 고향으로 송금할 때 과거에는 5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했다면 현재는 최대 150달러를 송달 비용으로 낸다는 것이다. 송달 비용이 3배나 뛰어올랐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100달러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높은 수수료 비용을 감수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고 있다. 또 대부분 인편으로 현금이 전달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가족들에게 편지도 써서 고향으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영사관 직원들은 이렇게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현금을 송달해 주는 것으로 돈벌이하며 두둑하게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소식통은 북한 외무성 직원들이 제일 나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러시아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무성 직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